그해 여름, 하늘은 사흘째 먹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마가 막 물러간 뒤였으나 구름은 거치지 않았고 논에는 물이 가득 차 바람만 스쳐도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벼락이 잦으면 흉사가 따른다 하였지요. 청계리 마을 끝 낮은 초가 한 채에 과부 하나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 합니다. 몇 해 전 의병이었던 남편을 잃고 논 두 마지기와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먹구름이 산허리를 뒤덮자 갑자기 천둥이 땅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선앙당 느티나무를 갈랐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번개는 늘 불길했습니다. 잠시 뒤 비 냄새 속에 타는 냄새가 섞여 흘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 혁대에 칼이 매어 있었습니다. 칼자루에는 관군의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관군이라면 그 칼이 남편을 베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내의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어.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사내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으나 젖은 흙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 안으로 끌어들여 젖은 옷을 벗기니 등과 팔에는 오래된 상처가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오간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밤새 천둥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물을 데워 수건을 갈아 얹었습니다. 사내는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진군하라, 물러서지 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맑았으나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청계리라 하지요?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요?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소. 이름도 길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소.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칼을 쥐고 있었던 것 같소. 피냄새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벼락을 맞았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기억을 가져간 모양이요.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친 자라면 어찌하오? 지금은 병든 사람일 뿐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몸부터 추스르시오. 그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갚을 필요는 없소. 서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눈이 그치면 떠나시오. 그 말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움켜쥔 채 말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나를 내치겠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가서 정하겠소. 그 대답은 냉정해 보였으나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느티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더라.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지.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이는 고을아전 박필수였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의병 토벌에 앞장섰고 관군과도 안면이 깊은 자였습니다.
벼락 맞은 사내라.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여 그 장수라면 재미있겠군. 박필수는 비를 맞으며 서연의 집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의병의 아내가 관군의 사내를 품고 있다면 고을은 뒤집힐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서연은 등잔불 아래 앉아 사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날카로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을 베어간 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는 원망보다 더 큰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꿈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더는 베고 싶지 않소. 서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갈았습니다. 사람이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으니 하늘이 아직 데려갈 뜻은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며 창을 열었습니다. 빗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을 모두 뒤흔들 것임을, 그리고 박필수가 이미 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인연이 사랑이 될지 원한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산의 열은 서서히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논 위에 내려앉았으나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된장을 풀어 죽을 쑤었습니다. 사내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빛은 또렷해졌으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소? 그가 물었습니다. 청계리라 하지요. 나는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그는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벼락이 치기 전 무엇을 보았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붉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장수님이라 불렀던 것 같았어.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수라면 관군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몸이 먼저요.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해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어찌 갚겠소? 죄가 있다면 하늘이 묻겠지요. 서연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전 박필수가 일부러 서연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대문이 닫힌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숨기려 하면 더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이웃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과부집에 낯선 사내가 있다 하더군. 이웃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군이라던데. 박필수는 일부러 낮게 속삭였습니다. 벼락 맞고 쓰러졌다지. 하늘이 내림 버릴지도 모르고. 그 말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의병 아내가 관군을 살렸다더라. 남편 넋이 울겠지. 그녀의 걸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나 억지로 몸을 쓰고 있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소. 그녀가 말했습니다. 신세를 지고만 있을 수 없어. 사내는 땀을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 눈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오. 무슨 말이요?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 부를 이름이 필요하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벼락 아래서 살았으니 우진이라 부르겠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라 낯설지 않소.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님은 이름이 무엇이요? 서연이라 하오. 서연. 그는 천천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박필수가 관군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수배 중인 장수가 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벼락을 맞고 사라졌다고 하였지.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관군 하나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얼굴이 나직다. 박필수는 빙긋 웃었습니다. 혹여 그대가 그 장수 아니요?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그럼 어깨를 보이시오. 관군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의 왼쪽 어깨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관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수도 같은 상처가 있었다. 박필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벼락이 기억을 지웠다 하니 하늘이 죄를 덮으려 한 모양이군.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 병든 자요. 병들었으니 더더욱 잡아가야지. 박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마님께 해가 갈 것이요. 박필수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지. 관군이 우진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피 묻은 들판, 무너진 깃발, 한 사내의 마지막 외침 우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필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가 보군.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우진의 눈이 멀리 과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군 장수였소.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필수의 웃음이 커졌습니다. 의병을 토벌하던 그 장수라더군.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나는 수많은 일을 배웠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박필수는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대 남편도 그 칼 아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칼보다 깊이 밝혔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이 사랑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필수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물러간 뒤에도 마루 위의 공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마루 끝에 서서 먼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치고 있었지요. 붉은 깃발, 피로 젖은 흙, 쓰러지던 사내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외침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마시오.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적이라 여겼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나라를 거스른 자라 하여 칼을 들었소. 서연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죄 없는 이도 있었겠지요. 그렇소.
우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한 사내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소. 눈빛이 맑았소.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칼이 그를 베었소. 방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장정들이 시신을 들고 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피에 젖은 무명옷, 아직 식지 않은 손, 그 사내의 이름을 아시오? 서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모르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백성을 외치던 자였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내 지압이었소.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님, 아니, 서연.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럴 수가, 벼락은 당신 머리만 친 것이 아니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도 갈랐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여주시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배웠던 자의 아내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소. 서연은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으나 그와 함께 보냈던 며칠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물수건을 갈던 밤, 장작을 패던 낮,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들, 일어나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린 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오. 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울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미 알고들 있소.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필수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며 들어섰습니다. 두 분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양이군.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수님, 기억이 돌아왔다 들었습니다.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소. 박필수는 비웃었습니다. 의병을 베던 그 칼이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박필수는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마님, 아직도 그를 감싸겠소? 이분은 지금 병든 자요. 무슨 소리? 병든 자가 아니요. 박필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고을을 피로 물들인 자요. 그는 일부러 마당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소. 의병을 죽인 장수가. 담장 너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장수라더라. 과부가 숨겼다지. 우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겠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로 가겠소? 내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겠소. 박필수는 웃었습니다. 떠난다고 끝날 일인가. 고을 사람들은 피값을 원하오.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에서는 피를 보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왜 막는 것이요? 당신이 떠나면 또 다른 피가 흐를 것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잃고 싶지 않소. 그 말에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이군. 그는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잡아라! 군중이 밀려들었습니다. 우진은 칼을 찾았으나 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그녀의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눈에 또다시 번개 같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날의 들판, 쓰러지던 사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연덕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피를 흘리지 않겠소.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필수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혼란이 곧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울의 분노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몽둥이를 쥔 손들이 들썩였고 누군가는 쇠망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필수는 군중 한가운데 서서 일부러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 자가 의병을 베던 관군 장수라 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날 죽었다. 피값을 받아야지. 서연은 우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치맛자락이 흙에 젖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또 피를 보겠소? 한 사내가 외쳤습니다. 피를 먼저 낸 것은 저자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소. 사람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관군을 이끌고 의병을 토벌했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라의 명이라 여겼소. 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니 내가 잘 못하였소. 박필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와 니우친들 죽은 자가 돌아오겠소? 우진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소. 그 말은 칼날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려 하였소. 도망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이 아니요. 우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 내 죄를 스스로 짊어지겠소. 박필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 보내면 법이 서지 않소. 그는 일부러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피에는 피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들판에 있던 이는 내 지압이었소.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저 과부의 남편 말이요? 그렇소. 서연의 눈이 붉게 젖었습니다. 그를 뵌 자가 바로 이 사내라 합니다. 마당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필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과부조차 등을 돌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내를 내치지 않겠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미쳤소. 누군가 외쳤습니다. 남편 원수요. 서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원수를 또 베어 무엇을 얻겠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한 사람을 잃었소. 더는 잃고 싶지 않소.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박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부의 사사로운 정이 고을을 어지럽히는구나.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법을 세워야 하오. 몇몇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연을 조심스레 밀어냈습니다. 비키시오. 아니 돼요. 이것은 내 죄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맡겠소.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
그의 외침이 갈라졌습니다. 군중이 멈칫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핏물이 흙 위로 번졌습니다. 박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과부가 대신 맞았다. 저 사내를 감싸다가. 분노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서연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만두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무겁게 울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대들의 마음이 편해지겠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피가 흐를 것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고울은 이미 충분히 피를 보았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필수는 상황이 기울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장수다운 말을 하는군. 그러나 그 웃음은 얇았습니다. 몇몇 사내가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자. 낮은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피는 더 보지 말자. 군중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박필수는 이를 악문 채 물러났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고울에 발 붙일 수 없게 만들겠소. 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으나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하였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벼락 맞은 날 당신을 살렸지요?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내 마음도 벼락을 맞았소.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떠나겠소. 가지 마시오. 그녀의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내가 붙잡겠소. 바깥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폭풍은 잠시 멎었으나 박필수의 눈빛은 여전히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칼날 아래 무너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어깨에는 깊은 멍이 들었고 살이 찢어져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밤새 불을 지피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였습니다. 그의 손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상처를 꿰매던 손이었으나 이번에는 유난히 떨렸습니다. 아프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 하오. 그러나 숨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이런 화를 입었소. 그런 말 마시오.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섰소. 방 안에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미쳤다. 원수를 품었다. 그 말들은 밤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우진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겠소. 서연의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또 그 말이요? 이 고울은 나를 용서하지 않소. 우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나 하나로 그대까지 이룰 수는 없소. 서연은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잃을 만큼 잃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지키고 싶소. 그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가슴 깊이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수많은 일을 배웠소. 그 피가 아직 손에 남았소.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지 않소? 서연이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필수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을 택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자 박필수는 비웃었습니다. 참으로 정이 깊군. 그는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장계를 올릴 것이요. 무슨 장계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의병을 죽인 장수가 이 고을에 숨어 있다 할 것이요. 박필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관군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니요? 끝나지 않았소. 박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오. 왜 그러오? 우진이 물었습니다. 박필수의 눈에 순간 번뜩임이 스쳤습니다. 그날 들판에서 내가 본 것이 있어 우진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장수께서 의병을 베던 자리 그 곁에 서 있던 자가 있었지.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그날 나는 관군을 안내했어. 박필수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의병의 동선을 알려준 것도 나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는 고을을 지키려 한 것이요. 박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묻혀야 했소. 그는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요? 그렇소. 박필수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내일 관군이 오면 그대는 역적으로 묶일 것이요.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혼자 가겠어. 그리하면 끝이라 생각하오? 박필수는 비웃었습니다. 과부 또한 의병의 잔당을 숨긴 죄로 끌려갈 것이요. 그 말은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박필수는 문턱을 넘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대가 죽어야 하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칼을 꺼냈습니다. 이 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소.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피를 묻히려 하오? 아니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끊겠소.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스스로 관아를 찾아가겠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필수가 한 일을 밝히겠소. 그리하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알고 있소. 우진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숨지 않겠소. 서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정이 그러면 나도 함께 가겠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돼요.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소. 서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벼락은 이미 내 삶을 갈랐소. 더는 두렵지 않소. 우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 길은 험하오. 사랑이 쉬운 적 있었소?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깊이 울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닭 울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으나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필수의 음모가 이제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이슬이 마루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관군이 마을 어귀에 닿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칼을 허리에 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상처난 어깨를 단단히 동여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소.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관아의 명이요, 문을 열라. 굵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장한 관군과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 박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관군에게 끌려간 이유는 단순히 의병을 토벌한 장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세 겹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의병 토벌을 지휘한 관군 장수였습니다. 나라의 명을 받들었다 하나 그 토벌로 고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존재 자체가 박필수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필수는 과거 의병의 동선을 관군에 넘긴 장본인이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우진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진이 살아있고 기억을 되찾은 순간 박필수의 죄도 드러날 위험이 생긴 것이지요. 게다가 고을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피해 책임을 물을 대상을 원했습니다. 관군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진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장수 나리,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시는군.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소. 관군 대장은 서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과부 또한 관군을 숨긴 죄가 있다 하오. 서연의 눈이 흔들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친 자를 살렸을 뿐이요. 박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다친 자가 의병을 토벌한 장수요.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근거림이 바람처럼 일었습니다. 또 피가 흐르는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관하로 가겠소. 관군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면 그 여인은 놓아주시오. 박필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 돼요. 그 여인은 의병의 아내였어. 그 한마디의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군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실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죄는 내 것이요. 우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칼로 그 남편을 베었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필수는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들으셨소? 의병의 피가 흐른 집이요. 관군들이 창을 세웠습니다. 우진은 서연을 뒤로 밀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박필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오. 일부 군중이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관군 대장이 호통쳤으나 소란은 커졌습니다. 우진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더는 피를 보지 않겠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군 속에서 돌이 날아왔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우진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서연! 그의 외침이 갈라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선이 눈물과 섞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괜찮소. 그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 했소. 우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을 땅에 꽂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를 만들지 말라. 그 절규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관군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물러나라. 그의 명에 군중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연을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천천히 감겼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관군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수, 그대는 우리와 가야 한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가겠소.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살려주시오. 관군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필수의 시선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인도 끌고 가야. 그러나 관군대장이 끊었습니다. 그만하라. 그는 서연을 살폈습니다. 피가 많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여인은 죄가 없어. 그 말은 이별처럼 울렸습니다. 박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관군이 우진의 팔에 포승을 채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벼락은 내 머리만 친 것이 아니었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랑까지 갈라놓았어. 말발굽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우진은 끌려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피와 눈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이 서서히 기억을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행렬이 먼지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눕혀졌으나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다가도 금세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웃 안악이 수건을 갈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나 더 큰 상처는 머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어나자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내는 어디 있어? 이웃집 안악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누가 있었던 듯한데. 생각이 흐려.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어딘가가 무너졌음을 며칠 뒤 관아에서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진은 포승에 묶인 채 섰습니다. 관군 대장이 물었습니다. 의병을 토벌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오. 우진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고우라전 박필수가 그 길을 열었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필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이오. 그는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들판에서 관군을 안내한 자가 그였소. 관군 중 몇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관군 대장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박필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박필수가 의병의 동선을 팔아넘기고 관군과 결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을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결국 박필수는 관직을 빼앗기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박필수는 끌려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지 마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죄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토벌을 이끈 장수였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나섰고 고울을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명은 면했습니다. 대신 변방으로 유배를 명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을 보게 해주시오. 관군대장은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우지는 청계리로 돌아왔습니다. 포졸 둘이 뒤따랐습니다. 초가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루 끝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 낮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맑았으나 낯설었습니다. 누구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갈랐습니다.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벼락 맞은 날 이 집에 쓰러졌던 자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지아비를 잃은 과부일 뿐이요. 우진은 무너질 듯 서 있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그런가.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저 다친 이를 살렸겠지.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대의 남편을 배웠소.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소.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오. 우진은 알았습니다. 벼락은 자신의 기억만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도 함께 갈라놓았다는 것을.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잊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요.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기억을 되찾았으나 그대는 잃었소. 바람이 눈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다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졸이 재촉했습니다. 떠날 시간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벼락이 갈라놓은 인연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죄를 씻지 못하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힘은 있어.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한참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가슴 어딘가가 시렸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벼락이 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었고 죄는 남았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벼락 맞은 날 시작된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한때 진심이었던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